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의사가 산다. 심호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어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저희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에 심취해서 헤비메탈은 6개월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소음성 난청이 워낙 심하게 와가지고 양측 보청기를 하셨어요. 이제 보청기 내구 연환이 됐죠. 그래서 다시 맞추러 오셨거든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폰 들으실 때 이게 왜 귀에 영향을 주게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어폰을 잘 쓸 수 있는지 거기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어폰을 사용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어폰이 고막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소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소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소리의 단위, 이게 와닿질 않거든요. 단위. 소리 단위가 보통 우리 데시벨이라고 하잖아요. 데시벨이라는 단위. 길이는 미터고, 중량은 킬로그램이고, 이러면 소리 음량의 단위는, 음압의 단위는 데시벨이죠. 데시벨 또는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를 하고 있네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음의 압력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음압이란 뭐냐면 소리가 나한테 전달될 때 주는 압력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크기죠. 그래서 에너지 크기를 보통은 체험을 못 하시는데 콘서트장에 가셔가지고 가장 큰 스피커 앞에서 계셔보시면 빵빵빵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고막으로 그대로 팍팍팍 들어가서 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팍팍팍 이럴 때 이제 이어폰의 음량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적절한 음량으로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압력이 많이 올라갈수록 많은 에너지가 속귀, 달팽이관으로 전달되죠. 전달이 돼서 손상이 쉽게 발생을 하죠. 달팽이관은 이제 잘라보면은 소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뺑뺑 돌아서 매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와요. 대부분으로 나오고 일부만 중간에 그 작은 영역에서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데 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와 버리면 이제 더 잘 들리겠죠. 근데 더 필요 이상의 큰 에너지가 들어온 게 계속 쌓이면 그 달팽이관 내부에서 이제 소리를 만드는 게 털세포라고 그래요. 털세포라는데 내모세포, 외모세포. 그러니까 털이 있으니까 털이 있다. 유모세포라고 하는데 이 모세포가 쉽게 손상이 되는 게 굉장히 쉽게 손상이 되거든요. 이어폰 음악을 들을 때 보통 소리를 키우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음질이 좋아지니까 계속 울리게 되는데 음질이 좋아지는 만큼 달팽이관에서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적당히 듣고 내려주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좀 법 얘기하니까 좀 딱딱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근무하실 때 보통 소음에 대한 그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90데시벨이라는 소리가 들어갔을 때는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는 게 괜찮은데 여기서 5데시벨씩 올라가면 근무 시간은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이없이 그 기준치를 넘길 때가 있거든요. 듣다 보면 음악에 취해서 좀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올리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지하철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에 정차했을 때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정차했다가 점점점 달리기 시작해서 정상 운행 속도에 도달하면 80데시벨 이상, 심할 때는 90데시벨까지도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주변 소음이 높으면은 내가 소리를 낼 때 주변 소음보다 꽤 높은 소리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보통 90데시벨이나 80데시벨에서 주변 소음이 5데시벨 올라가면 내가 소리를 내야 되는 건 10데시벨에서 15데시벨씩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80데시벨에서 내가 이어폰 들었다? 그럼 이어폰에 차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올라간 건 95에서 100dB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들리는 최소잖아요. 그럼 음질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 그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어학 공부하는 잘 안 들리거든요.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110dB 쉽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10dB 이상으로 꾸준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력이 손상되는 거죠. 이게 쌓이다가 달팽이관이 두 손 들어 이제 나 못하겠어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손상은 급성 손상,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군대 병역 면제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큰 소음 들어서 일시적으로 청력을 망가뜨려서 청력 검사에서 떨어지고 나중에 회복되길 기다리는 아주 무모한 방법이었죠. 이분들 안 돌아온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채널 A하고 인터뷰했던 거라서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절대 그런 방법 쓰지 마세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귀에 미치는 영향은 고막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지느냐가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고막에 가까워질수록 전달되는 음량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넓은 공간에서 그냥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소리를 딱 여기서 발생을 시키면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세계 차원으로 퍼지죠. 그래서 세제곱으로 분산이 되니까 거리가 2배로 떨어지면은 8배로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로 들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헤드폰은 좀 덜 하긴 하지만 거리가 멀죠, 이어폰보다는. 근데 이게 이제 한 방향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어폰은 밀폐되어 있으면서 또 이 방향으로만 간단 말이죠. 가까울수록 안 좋은 데다가 이게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가니까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그렇게 장시간 큰 소리 듣는 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은 이어폰을 적절하게 들으면 좋은데 큰 소리로 장시간 들었을 때, 그게 오래 지속되었을 때 좋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 대답으로는 이어폰 안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나는 꼭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나마 효과적인 건 뭐냐면 돈을 좀 쓰세요. 보청기 가격보다는 쌉니다. 좀 많이 써야 되긴 하지만은 노이즈 캔슬레이션 되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레이션 영어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음소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소거로 이어폰 찾으면 뭐 이렇게 쇼핑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어폰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올 때 막아버린 걸 차폐라고 하죠. 차폐라고 하는데 차폐하고 달리 들어온 소리 중에서 우리가 조용한 환경이나 뭐 문제없는 환경에서는 차폐를 시켜도 돼요. 근데 내가 밖을 돌아다닐 때 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빵빵 크랙션이 오면서 화물차가 와요. 그러면 그 소리는 들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리를 피하거나. 또 불이야.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밖의 소리를 완전히 차폐시키는 게 아니고 그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소음만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거든요. 음이라는 게 파동이잖아요. 파동이니까 이렇게 아주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파형이 있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동을 반대 파장을 이렇게 같은 게 반대 파장을 주면은 이게 상쇄가 되어버리겠죠. 이게 노이즈 캔슬레이션입니다. 노이즈 캔슬레이션 되는 이어폰을 사시면은 지하철이나 버스의 그 엔진음 또는 바퀴음 같이 지속적이고 기계적인 반복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차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게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음량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내가 듣고 싶은 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량이죠. 그런 기술이죠. 이 기술이 사실은 1930년대부터 개발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산업 현장이나 좀 시끄러운 뭐 이렇게
이렇게 소음이 문제가 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다가 이어폰에 이걸 접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그분 이름이 아마르 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MIT대 박사님인데 이분이 개발하기 시작해서 한 15년, 14년 걸렸다든가 그렇게 해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PPL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말씀드리자면 보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게 이제 원조가 되겠죠.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데서 많은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청음을 해보세요. 들어보셔야 되는 게 들었을 때 각 회사마다 이게 상쇄시키는 주파수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음질이 미묘하게 왜곡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디오 매니아 분들한테는 음소거 헤어폰이 약간 추천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막기는 좋던데요. 이런 거 그래서 청음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꽤나 쓸만한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는 귀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쓸만한 물건이니까 이걸 이용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추천드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데 나는 이어폰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 드린 팁인데요. 이건 좀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가장 조용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이 뭐냐면 잠자기 전이에요. 잠자기 전에 침대가 물론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침대에서 앉아서 자기 전에 오디오 이어폰 음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어폰 음량을 조절해보고 가장 편안하고 크지 않는 소리에 적당히 알아먹을 수 있는 음량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로 고정을 하세요. 고정을 하신 다음에 밖에 나와서 주변 소음 시끄럽다고 소음을 올렸을 때 각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칸 이상 음량을 올리지 마세요. 그 이상 올려서 안 들리면 그냥 듣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 시간에 내가 꼭 들어야 될 당위성은 없잖아요, 사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 건강하고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당위성 항상 그렇잖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이런 것처럼 잘 생각해 보시고 꼭 내가 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귀를 평생도록 건강하고 잘 들리고 나이 들어도 보청기 사용하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